그리고 뭐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주장들을. 예, 이와 관련해서 또 김어준이 다스베이더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즉 정청래 당권, 조국 대권, 이게 음모론이다. 예, 이런 주장을 뭐 조국당이나 정청래나 김어준이나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음모론일까요? 예? 김어준이 다스베이더에서 한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요새 보니까 너무 음모론이 그 기획의 배후에 김어준이 있다. 나도 그날 처음 들었어.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당내에서도 극히 소수 최고위원 두 사람하고 대표님하고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었고 가다가 돌아갔다니까요. 여기까지 왔다가 그만큼 전격적인 제안이었고 근데 거기에다가 온갖 음모론과 이해관계를 투영해서 너무 유치해 근데 그림이. 옛날부터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내가 다 설계했지.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번 버전 너무 유치해 그림이.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찬반을 떠나서 제가 다 설계했다는 거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 조국 너는 이렇게 하고 정청래는 이렇게 해. 그리고 목요일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뭘 이렇게 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떤 타이밍이라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정청래 스타일로 푼 거예요. 아우 정청래 스타일. 너무 정청래 스타일이 가진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있는데 이건 정청래 스타일로 푼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신장식을 불러다가 김어준이 변명을 하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 여기서 김어준이 기획했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김어준의 작품이라고 하는 얘기가 야 목요일날 기자회견 정청래가 목요일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20분 전에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통보를 하고 전날 조국을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고 조국은 이런 거 하고 정청래는 이런 걸 하고 이걸 기획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기획설이 나온 이유가 저기 김어준이 기자회견 대본 써주고 플래카드 걸어주고 예? 기자회견 시간 잡아주고 정청래랑 조국이랑 만나는 스케줄 잡아주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걸 김어준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이라는 큰 틀의 기획 합당을 해서 정청래는 당대표를 만들고 당대표를 연임을 시키고 조국은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친문들이 재결집해서 조국을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이런 큰 그림의 기획을 했다라는 거지. 지금 기자회견 언제 해라 정청래랑 조국이랑 언제 만나라 이런 기획을 했다라는 얘기야 이게? 그 좀 모자른 털레반들 데리고 사기 잘 칩니다. 아니 이 기획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거는 무슨 뭐 몰래 김어준이 뭘 했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조국 불렀을 때 자 조국이 사면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지난해 8월에 조국이 사면이 됐잖아. 응? 조국이 사면이 돼가지고 바로 또 뉴스공장 가가지고 그 도장 찍고 왔어요. 예. 우리 털보 교주한테 이제 문안 인사를 드려야지. 예. 리BBS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조국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을 텐데, 2달이 좀 넘었을 텐데, 조국이 사면받고 바로 그냥 그 월요일날, 예, 주말에 사면이 됐는데, 제 기억이 나는 게 8월 15일이 아마 주말이었을 거예요. 주말에 사면이 됐는데, 월요일날인가 뉴스공장을 나갔어, 조국이. 이것부터가 기가 막힌 행본 거예요, 정치인이. 그런데 아무튼 예? 뉴스공장에 나갔을 때 김어준이 조국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대권 나올 생각 있냐고 물어봤잖아. 아니 사면 받아가지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는데 그 빵에 살다가 나온 사람한테 대선 출마하냐 이걸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고. 김어준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획설이 나온 거예요. 아니 대통령 임기 초에 그게 꼭 조국이 아니더라도 예? 아니 누가 됐건 간에 예컨대 자 김민석은 이 차기 대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야, 차기는 김민석이야. 김민석 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차기 대권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김민석 총리한테 안 하잖아. 박찬대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인천시장 찍고 차기 대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김어준이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불러다 앉혀놓고 조국한테 대권 도전하라고 푸시한 게 누구예요? 그게 김어준이잖아. 그리고 그 뒤에 당대표 선거 끝나고 정청래 불러다가 조국당하고 합당할 거냐? 이거 물어본 게 누구야? 그리고 조국도 불러다가 뻑하면 물어보는 게 그거야. 합당하냐 안 하냐?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합당 기자회견, 합당 제안 직전에 뉴스공장에 출연했잖아요. 정청래가. 그것도 그 대통령 중국 가 있으실 때 출연을 했죠. 중국 가셨을 때 정청래가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김어준이. 합당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기자회견 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게. 일주일 전이야? 2주일 전이야? 아무튼 얼마 안 남겨놓고, 얼마 차이 안 나. 뜬금없이 지금 합당은 누구도 생각을 안 하는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합당을 할 거였으면은 작년 11월에는 제안을 해가지고 작년 말까지 끝냈어야 돼요. 그래야 지방선거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논란 없이. 그래서 연말이 넘어갔기 때문에 합당을 이제 하는 거는 실기를 했다. 이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어. 이제 정청래가 합당 얘기는 꺼내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거는 완전히 자멸을 하는 거다. 합당 얘기 꺼내면은 오히려 땡큐다. 정청래 망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연초에 정청래 불러다 앉혀놓고 합당 얘기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고. 김어준이잖아. 밤솔님, 김어준이 놓치는 게 있어요. 공장 출연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편 같지만 김어준 본인에게 법적 사회적 문제 생기면 그들 모두 손절할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건. 지가 지금은 위세가 좋으니까 다들 자기 밑에 와가지고 고개 숙이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냉혹한데, 야비한데, 힘없으면 그냥 딱 버립니다. 정치인들은. 뒤도 안 돌아봐요. 정치인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 기획설이 나왔고, 김어준이 끊임없이 조국 대권, 합당, 조국 대권과 합당 얘기를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계속 끌어냈던 게 김어준이기 때문에 김어준 기획설이 나온 거지. 네가 무슨 기자회견을 기획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있냐고. 이혜민이 변명하는 거랑 김어준이 변명하는 거랑 신장식이 변명하는 게 똑같아요, 제가 보면. 진짜 유치해. 음모론이 유치하다고 그러는데 니들의 해명이 내가 볼 땐 더 유치해. 그런 해명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해서. 그 언제까지 당원들과 시청자들을 김어준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벌써 다 뽀록이 나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저기 방송에서, 아니 지상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김어준 기획설, 미약설. 사실 이거 제가 당대표 선거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친문 세력이 정청래를 앞세워가지고, 정청래는 머슴이다, 친문에. 정청래를 앞세워서 조국당과 합당을 하고 조국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게 정청래의 임무고, 대신에 정청래는 이제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얘기가 저는 작년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 얘네들 친문애들의 시나리오가 이거다. 그래서 조국을 대권 후보로 만드는 것, 이게 시나리오다. 당권 탈환해서 조국을 대권 후보로 만드는 게 친문의 시나리오고, 이 그림을 실현시킨 게 누굽니까? 정청래 당대표로 만들어준 사람 누구예요? 김어준하고 최욱이하고 이동영이하고 셋이서 한 짓이잖아. 얘네들이 이럴 거 뻔히 알면서도 김어준이 정청래 밀어가지고 최욱이, 이동영이, 이른바 빅스피커들이 정청래 밀어가지고 결국 친문 애들한테 날개 달아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와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조국이 밀어주고 이렇게 해놓고도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대? 음모론이래 이게? 이게 무슨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김어준은 저렇게 뭐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척이라도 하고 있지만 김어준 밑에 똘마니들 보세요. 여러분 박시영, 새날, 시사타파 이거 김어준 하청 방송들 아니야? 얘네들 방송하는 내용 들어봐봐.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뭐 2분 뉴스? 2분 뉴스 이것도 김어준이 다스베이다 불러다 놓고 키워준 애들이잖아. 한두 잔이 그 다음에 그 2분 뉴스 얘네들을 다 김어준이하고 이동영이 불러다 놓고 키워준 애들 아니에요. 차세대로 MZ 애들 키운다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뭐 부려먹고 있습니까? 얘네들 앞세워가지고 박찬대 공격하고 얘들 앞세워서 이현주 공격하고 심지어는 지금 김민석 총리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다 밑에 하청놈들 시켜가지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음모론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무슨 당원들 시청자들이 다 개 등신인 줄 아는 거야 저거에. 응? 아니 눈에 다 보이고 뭐 정도껏 해야지. 지금 보세요. 얘네들이 정도껏 하냐고 지금. 그 몇몇 채널들 있어요. 김어준 하청 채널들. 뭐 시사건건? 어달바? 이 새끼들 다 김어준 하청 채널 아니야.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라고. 김어준이야 점잖은 척하지만 지는 밥벌이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닌 척하지. 근데 밑에 똘마니들 한테 오도 줘가지고 딴지 게시판에 오도 줘가지고 친명 의원들을 지금 얼마나 악마화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그래 뭐 박찬대 의원까지는 그렇다 쳐요. 당대표 선거 때 뭐 원체 치열했으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아니 김민석 총리까지 이것들이 악마화하는 거 보면서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김어준 새끼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뭡니까 지금. 아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오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에 관심이 많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어. 그리고 김민석 총리 당대표 나온다. 그 김민석이 욕먹을 일이냐고. 그게 당대표 출마하면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지들 정청래 욕하면은 무슨 뭐 하바리가 어떠니 갈라치기가 어떠니 니들이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갈라치기냐고. 이 새끼들아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그래서 저런 가짜는 지금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김어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무덤 파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어준이 저런 거짓말 국민들이 다 병신들인 줄 아는 거야. 다 개돼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갑니다. 다만 정답을 찾아가는데 자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정답을 찾아가는데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언젠가는 정답을 찾아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우리 집단지성들이 다 속았지 저 새끼들한테. 근데 6개월의 시간이 흘렀잖아. 다 지금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문바들 많다고는 하지만 30%예요. 민주당 당원의 30%야. 그 30%가 SNS,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그냥 시끄럽게 설치니까 얘네들이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문바, 딱 골수 문바는 30%예요. 30%. 친명도 30%고 골수 친명도 30%고 골수 문바도 30%고 나머지 40%는 그야말로 좀 민주당이 좀 하나가 돼서 잘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당원들이 40%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저는 정답을 찾은 당원들이 많아졌다고 봐요. 왜?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가 38% 받았나요? 아니 30%대 받았잖아.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때 당원 투표에서 46% 받았어요. 친명 후보들이 46% 받았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8%로 좁혔어요. 이제는 점점 우리 당원들이 자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학습이 되는 거지 지금. AI처럼 학습이 돼서 무엇이 정답인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김진애 위원장님 쇼츠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당원들이 왜 이렇게 지금 헷갈려 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유튜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진애 위원장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세니티, 이 분별력을 명확하게 가지시려면 여러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한 프로만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뭐 아침에는 김어준 듣고 낮에는 추억 듣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가령 뭐 우리 딸은 밤에 사장 남천동만 듣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사장 남천동만 듣기 때문에 자기가 합당이라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장석 분동가한테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사장 남천동만 보는 우리 딸이 이 합당치한 상황이 나오는 걸 모른다고 진언드립니다. 부모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지난주일 동안 제가 사장 남천동을 잘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게 뭐냐면 사장 남천동에서 하는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요새 저쪽 당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말 한심해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세니티, 이 분별. 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유튜브를 하나만 듣지 말아라. 하나만 들게 되면은 이제 판단력이, 분별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김진애 위원장님 따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님이 이제 아무래도 좀 젊겠죠. MZ 세대겠지. 근데 김진애 위원장님 따님이 사장 남천동만 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 남천동은 국민의힘 얘기만 하죠. 아직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빤스 빨고 있어요. 참 시대 착오적인 건데, 아무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낡은 방송을 하면 되겠나 저는 싶긴 한데, 아무튼 사장 남천동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빤스만 빨고 있으니까 그 김진애 위원장님 따님이 나름 그래도 사장 남천동이라는 방송을 볼 정도면은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합당 이슈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김진애 위원장님의 따님이시고, 그럼 뭐 민주당원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송도 이런 진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야. 그런 젊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장 남천동을 봐요. 그런데 합당이라는 이슈가 생긴 줄을 몰랐대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문제예요. 김진애 위원장의 따님이면은 나름 정치 고관여층일 텐데, 합당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난장판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이 유튜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래식 언론들도 합당 이슈에 대해서는 뭐 매일 하루 종일 떠들어대고 있어. 근데 몰랐다라는 거야. 합당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론조작, 언론이 편파 방송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래요. 의제 설정이지.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의제 설정이 언론이 여론에 작용을 하는데 가장 큰 그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을 뭘로 하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세상 만사가 있는데 그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아젠다 세팅을 통해서. 그래서 막 기사를 이상한 걸 쓰고, 이거는 오히려 저차원적인 거예요. 언론이 여론을 조작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젠다 세팅,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겁니다. 자, 편집국에서 뉴스 기자들이 취재를 해왔는데, 야, 이건 빼, 이건 넣어, 이게 중요한 뉴스야, 이건 안 중요해, 이걸 이제 게이트 키핑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여론을 본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김어준이나 남천동이 이 게이트 키핑 기능을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방송 중에 하나인 거야. 지금 뭐냐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남천동을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승은님 5천 돌파, 눈 뜨면 새하얀 세상일 거예요. 다들 출근길 조심하세요. 눈이 많이 왔나 보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를 반쪽만 보는 거예요. 남천동, 사장 남천동이라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얘기만 보는 거야. 민주당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땡전 뉴스, 그죠?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게이트키핑, 이게 이제 아젠다 세팅 게이트키핑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이슈가 민주당 쪽에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이슈가 민주당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합당 이슈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슈야. 근데 그 이슈를 아예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해버리니까 유권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몰라. 예컨대 전두환 시절에 노태우 시절에 수십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 그 시위하는 장면이 뉴스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뉴스만 보고 있으면은 태평성대예요. 당시에 뭐 KBS, MBC만 보고 있으면은 80년대 태평성대야. 태평성대. 지금 남청동도 똑같은 거예요. 남천동을 보고 있으면은 태평성대예요. 민주당은. 그거는 뉴스공장이나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매불쇼는 민주당 이슈를 조금 다뤄요. 매불쇼는 민주당 이슈를 다루는데 그 뉴스공장이나 김어준 하청 채널들 보면은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슈들은 아예 무시를 해. 그래서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반쪽 눈을 멀게 하는 거야. 한쪽 눈을.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민주당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런 점을 저는 이제 김진애 위원장님이 이제 지적을 하신 거라 이렇게 보이고, 이게 쟤네들이 여론을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적어도 당원 여러분들은 K봉화혁명님, 정승희님 5천 돌파 꼬리 잡았습니다. 어제도 5천, 오늘도 5천이네요. 매일 5천을 지금 넘고 있어요. 이제 5만 초이가 아니라 5천 초이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 방송만 봐라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방송을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김진애 위원장님 얘기처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주체적인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김어준 방송 보고 쭉 따라가고 최한욱 방송 보고 쭉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주권자답게 본인이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유튜브 소비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